자, 전설적인 몬스터 모드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모드는 다양한 몹과 아이템, 광물, 그리고 몹에 추가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건 RPG 모드팩에 더 초점을 맞춘 유형의 모드입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딱이죠. 그렇죠? 자, 그럼 바로 전설적인 몬스터로 가볼게요. Cure Fog이 가서 이 모드를 검색하고 파일 섹션으로 이동하세요. Forge 섹션으로 가서 모든 버전 중 1.2를 선택합니다. 3개의 버튼을 누르고 파일 가져오기를 클릭하세요. 이 파일은 윈도우 스프라를 누르고 앱 다타를 입력한 후 roaming.minecraft로 가서 mods 폴더에 저장하면 됩니다. 이 모드는 종속성이 없어서 바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자, 눈을 사용해 마인크래프트에서 전설적인 몬스터가 있는 구조물을 찾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 모드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눈을 추가합니다. 우리가 지금 10가지 다른 눈을 보고 있는데 맞다, 11개죠. 자,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봅시다. 기본적으로 오른쪽 클릭하면 엔더 진주처럼 특정 구조물로 안내해 줍니다. 각각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얼음의 눈이 있는데 엔더의 눈과 눈덩이로 만들며 프로스트바이트 골렘이 있는 이 얼음 사원으로 안내합니다. 그 다음 공기의 눈이 있는데 이렇게 제작하며 스트레들링이 있는 공기의 사원을 찾게 해줍니다. 보시다시피 이 구조물들은 너무 거대해서 사실 눈 없이도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나눈도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은 이끼의 눈으로 찾을 수 있는 무성한 거상의 신전입니다. 엔더 진주와 이끼 블록 4개로 정글에 둘러싸인 이 구조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갈대의 눈으로 이렇게 제작하는데요. 고대 요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고대 수호자라는 중앙 보스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각 구조물마다 특별한 아이템과 전리품, 드롭 등이 있어요. 여기에는 사암 4개와 엔더 진주로 만드는 모래폭풍의 눈으로 찾을 수 있는 폐허가 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중앙부에 접근해서 둠 센티널을 찾는 것입니다. 좋아요. 다음 구조물은 스켈레토로스 둥지입니다. 뼈의 눈으로 찾을 수 있고 보시다시피 네더에 있는 곳이죠. 한편 우리는 소울 포트리스의 구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고스트의 눈으로 만들어지며 4개의 소울 토치로 제작됩니다. 이 몬스터는 생명력이 190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그마 아이가 있는데 이것은 4개의 마그마 블록으로 제작되며 여기서 라바 히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월드에서는 버려진 크립트에 접근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포제스트 팔라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이는 조합법으로 만드는 소울아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시다시피 이 크립트는 조금 큰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입구는 위에서부터입니다. 즉 우리는 구조물 자체를 문제없이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편으로는 코러스 아이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4개의 코러스 씨앗으로 만들어지며 엔더셀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기본적으로 고대탑 유적의 구조물, 여기 보이는 이 멋진 구조물이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셜커 타워가 있는데 이것은 셜커의 눈으로 찾을 수 있으며 4개의 엔드스톤과 엔더 진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셜커 미믹을 찾을 수 있고 이것은 엔드게임 드롭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모든 눈과 그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전설적인 몬스터 모드에서 고대 요새를 정복하고 고대 수호자를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오버월드 구조물인데요. 고대 종유석과 스파이니 웜스 같은 다양한 몹들이 있어요. 이 벌레들은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스파이키 웜스입니다. 저기에는 엠부셔도 있는데 죽으면 3개의 미니 스파인이 웜을 풀어놓고 조각된 고대 종유석 조각을 떨어뜨립니다. 좋아요. 물리쳐 봅시다. 보시다시피 이 조각된 파편을 드롭하고 작은 것들은 이 고대 가시들을 드롭합니다. 이게 무슨 용도가 있을까요? 가시방패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50% 확률로 적에게 출혈 효과를 주고 데미지를 반사합니다. 그리고 조각된 고대 조각도 비슷한 용도입니다. 앵커 핸들을 녹여서 만든 용융 금속 주괴도 필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고대 수호자는 중앙 부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몬스터로 가득한데 약한 몬스터가 아니고 매우 빠르게 생성돼요. 그리고 위쪽에는 모든 청소 후에 고대 수호자라는 이 챔피언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풀네더라이트로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볼 건데 이론적으로는 가시 같은 게 있어야 해요. 좋아요. 2개의 하트를 잃었어요. 실제로 보시면 가시가 있어서 내가 공격할 때 내 체력이 깎이는데 그가 주는 데미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블록을 부수는 무거운 닻이 있고 돌진해서 기절시킬 수 있어요. 체력 절반이 되면 무기가 다이아몬드로 바뀌어서 더 많은 데미지를 줘요. 전투 중에는 이론적으로 그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틈이 있어요. 적이 봐요, 금으로 변했고 다이아몬드로도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조금 볼 수 있을까요? 앉아서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몬스터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화살일 텐데 안 되네요. 화살을 쓸 수 없군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몬스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격을 유도하고 피하고 때리고 물러나는 방식으로 계속하면 됩니다. 알겠죠? 실제로 아이템을 얻을 공간이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몬스터를 정면에서 막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크리에이티브 모드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방법이 있어요. 문제없이 도망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가 블록을 부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물리치면 앵커 핸들을 얻게 되는데 이건 방패 만들기에 필요한 거죠. 그게 다예요. 간단하죠. 좋아, 이것은 마인크래프트의 이끼 낀 사원에 있는 전설적인 몬스터, 거대 거상이야. 알겠지? 밤 시야를 켜서 몬스터를 더 잘 볼 건데 이 거상은 정글에서 나타나고 망치 같은 팔로 공격하며 독구름을 만들어. 알겠지? 가장 좋은 방법은 거리를 유지하는 거야. 공격 패턴을 좀 보자.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또한 블록을 부술 수 있고 보다시피 저기 독구름이 있어. 알겠지? 독은 3단계 독으로 몇 초간 지속돼. 알겠지? 목표는 거리를 유지하는 거야. 방패는 무력화시킬 수 있어. 알겠지? 보다시피 우리에게 공격할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아. 당연히 활은 효과가 없어. 알겠지? 그리고 말했듯이 정글 관련 블록은 모두 부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물리치려면 꽤 인내심이 필요할 거야. 보시다시피 그가 입히는 피해는 엄청나고 약간의 피해를 주면서 독공격 사이에 타이밍을 활용하세요. 땅에 3번 부딪히는 걸 보면 그 후에 공격할 시간이 생깁니다. 물론 사실이지만 보시다시피 다양한 공격이 없어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엔 그냥 도망치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날아갈 테니 걱정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몬스터가 어떤 아이템을 드롭하는지 봅시다. 그리고 드롭하는 것은 바로 네이처 크리스탈입니다. 네이처 크리스탈로 만든 이 갑옷은 R키를 누르면 주변에 독구름을 생성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것이 바로 이 도구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알겠죠? 또한 블록에 우클릭하여 토템을 소환하면 작물이 더 빨리 자란다는 이끼의 토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방영 4블록 내 모든 적이나 개체에게 시외 피해를 주며 각 개체의 물약 효과를 적용합니다. 플레이어가 효과를 가지고 있거나 인벤토리에 뼈가루가 있으면 피해 입은 적이나 개체 아래 3블록 방영 내에 이끼 블록이 생깁니다. 곡괭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를 이렇게 플레이합니다. 오늘은 동상 골렘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골렘은 추운 바이옴에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얼음 가시와 결정체를 자신과 플레이어 주변에 소환합니다. 파워 스노우처럼 빙결, 감속, 추위 효과를 주고 전투 중에 원시 얼음 파편을 떨어뜨리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저기로 가볼게요. 적이 나타났네요. 다른 수호자들처럼 망치를 들고 있고 제가 말했던 얼음 파편도 있습니다. 공중으로 날려버리네요. 지금까지 한 번도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때리지 못했네요. 그렇죠? 활은 확실히 이런 보스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약점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작동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네요. 약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때리지 못한 첫 골렘입니다. 사실 많은 기회를 주지 않네요. F3 무비를 사용하면 약간 유리할 수 있어요. 가시가 어디서 생성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저기 떨어진 것이 있어요. 원시 얼음 파편이에요. 알겠죠? 이 몬스터의 최종 드롭이 뭔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원시 얼음 파편과 얼어붙은 룬이 있어요. 이걸로 그레이트 프로스트를 만들 수 있는데 우클릭으로 얼음 팩을 소환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고 아이스 스파이크,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은 블록의 쉬프트를 누른 채 우클릭하면 주변에 스파이크를 소환할 수 있어요. 또한 방패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적을 3초 동안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원시 얼음 파편은 이런 제작에도 사용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간단합니다. 좋아요. 마인크래프트 클라우드 템플에서 전설적인 몬스터인 클라우드 골렘 콜로니무스를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바이옴에서는 이 사원 조각이 나타나는데 다양한 몬스터와 많은 전리품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낮은 레벨의 전리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초반에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조심하세요. 하지만 이 몬스터들은 약간의 체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물리쳐야 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클라우드 막대를 주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스가 있네요. 이 보스는 기본적으로 분노하면 어두운 구름과 함께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보세요, 저기 있고 체력바가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첫 번째 공격을 하고 나를 잠들게 했어요. 두 번의 공격으로 내 체력을 모두 앗아갔어요. 그리고 이런 공격을 가지고 있는데 활로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요. 활로 공격할 수 있는 첫 번째 보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 돌진 공격과 또 다른 돌진 공격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여기 보이는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저를 무력화시켜요. 솔직히 이 몬스터는 블록을 부술 수 없어 보이니까 활로 물리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서 있으면 공격이 뚫릴 수 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블록을 통해서요? 아니, 그렇게까진 아닌 것 같죠? 여기 서면 끝이에요. 이제 블록이 있어서 공격 못할 거예요. 아, 그래도 맞네요? 하지만 좋은 전략이긴 해요. 알겠죠? 블록 뒤에 숨으면 난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강하게 가보세요. 이 몬스터는 계속 스킬을 사용하고 그 스킬들이 체력을 다 깎아먹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즉, 여기선 무조건 좋은 활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이것들이 그가 시전하는 스킬들입니다. 작은 광선을 쏘고 범위 공격을 하고 충격파 등을 발사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세요. 자, 우리가 그를 물리치면 무엇을 얻는지 봅시다. 보시다시피 체력이 350이고 게다가 꽤 강한 몬스터입니다. 보세요. 저기서 페이지가 바뀌었어요. 페이지 변화가 공격 패턴도 바꾸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네요. 알겠죠? 아, 이 보스는 좀 과하게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해야겠네요. 네. 이 공격은 이제 화살로 안 통하네요. 짜증나네. 어디 보자.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이 공격은 화난 버전이고 세상에 이거 봐. 잠깐 그를 물리치고 이게 드롭 아이템들이에요. 알겠죠? 대기 부츠는 추락 피해를 50% 감소시키고 방어력 4, 방어 강인함 4를 주며 공기루는 구름의 손과 같은 모든 종류의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돼요. 알겠죠? 이것은 큰 구름 폭발과 3개의 작은 폭발물을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도끼도 있는데 우클릭으로 번개 공격을 소환해 틱당 9의 피해를 주고 블록에 우클릭하면 전기 폭발을 소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보스를 물리치는 거예요. 말했듯이 정말 어려운 보스예요. 알겠죠? 자, 마인크래프트에 전설적인 몬스터가 있는 폐허 피라미드에서 듄 워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듄의 파수꾼은 폭발성 발사체를 쏘고 범위 피해를 주며 가까이 가면 밀어내는 살아있는 대포예요. 폭발 방어와 속도가 필요합니다. 체력이 적을수록 연기가 많아지고 결국 폭발해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볼 수 있도록 서바이벌 모드로 바꿔볼게요. 보시다시피 폭발이 있고 활로는 맞출 수 없어요. 어디 보자. 활로는 맞출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저 녀석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근접 전투로 가야 해요. 다시 소환해볼게요. 여기 이 녀석인데 가까이 가면 밀어낸다고 했죠. 알겠어요. 주변을 돌면서 공격할 수 있고 데미지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더라이트 갑옷만 있어도 한 칸 정도예요. 더 강력한 장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너무 멀리 가거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오히려 밀어냅니다. 좋아. 그렇게 강한 보스는 아니네. 그렇지? 그렇게 강한 보스는 아니야. 보시다시피 내 체력도 많이 깎이지 않죠. 그렇죠? 지금은 어떤 회복 기능도 없지만 꽤 영리하네요. 그리고 이제 보스를 물리치면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바꿀게요. 충분히 했으니까. 보스를 물리치면 기본적으로 합배에 있는 크리스탈을 드롭할 거예요. 이건 모래폭풍의 크리스탈인데 이걸로 폭발 데미지를 35% 줄여주는 헬멧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대포는 1.5초 동안 클릭을 유지하면 사은폭탄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버려진 지하실을 클리어해서 빙의된 성기사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기 버려진 지하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그냥 입구가 하나 있어서 들어가서 내려가면 여러 몹들과 싸우게 됩니다. 이 지하 던전에는 숨겨진 상자가 있고 검을 든 마법 기사와 도끼를 들고 사거리가 넓은 마법 경비병 같은 몹들이 있어요. 드롭으로는 기사검의 절반과 긴 막대 절반을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저기 있네요. 이것들은 나중에 기사의 검이나 황금 미늘창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쓰이는데 기사의 검은 빠른 무기고 황금 미늘창은 사거리가 더 길고 치명타시 25% 출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빙의된 성기사가 있습니다. 이 보스는 양쪽에 다이아몬드 기사를 두고 있으며 브로큰 아머를 사용합니다. 즉 체력 절반에서 골드가 갑옷으로 이동하고 출혈과 공격성이 증가합니다. 이 작은 전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유령 기사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녀석은 느리지 않고 체력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보시다시피 제 갑옷이 어느 순간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갑옷의 절반 정도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브로큰 아머의 효과입니다. 알겠죠? 이런 일이 생기면 도망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화살이 통하지 않고 공격 범위가 상당히 깁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에게 주는 데미지가 매우 적습니다. 방어력이 높고 정말로 갑옷이 부서지면 도망치세요. 이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많은 체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는 탱킹이 가능합니다. 아이템을 보기 위해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전환할게요. 보시다시피 황금 갑옷의 색이 변했죠. 더 공격적이지만 생명력을 더 많이 뺏었고 문제없이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멋진 애니메이션이네요. 자, 여기 있네요. 타락한 영혼을 드롭하는데 이걸로 제가 쓰던 검을 만들 수 있어요. 50% 확률로 출혈 효과가 있고 10초간 영혼의 분노로 공격속도 0.5와 방어력 6을 증가시키는 능력이 있죠. 또한 가드 소환사 방패가 있는데 블록에 우클릭하면 당신을 보호할 경비병을 소환합니다. 기사보다 활로 더 많은 데미지를 주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기사 소환사는 블록에 우클릭하면 당신을 보호하는 기사를 소환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버려진 지하실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전설적인 몬스터와 함께 마인크래프트 네더에서 뒤틀린 버섯을 찾는 방법은 뒤틀린 숲의 뒤틀린 둥지에서 이 생물은 저항력이 있고 엔더맨처럼 순간 이동합니다. 강한 밀치기를 하고 타격할 때마다 위치가 바뀌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다시피 꽤 강력한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몬스터는 아닙니다. 엔더맨처럼 내가 숨으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않는지 확인해 봅시다. 처음에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보니까 아니네요. 플레이어처럼 두 블록 크기의 히트박스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좀 복잡하네요. 이 몬스터를 물리치면 뒤틀린 버섯 모자를 드롭하는데 이걸로 엔티티 워퍼를 만들 수 있어요. 엔티티 워퍼로는 공허 엔티티 워퍼를 만들 수 있죠. 이들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템은 엔티티의 6블록까지 순간이동할 수 있게 해주고 엔티티 워퍼는 4블록까지예요. 기본적으로 엔티티에 다가가서 우클릭하면 그 엔티티가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보시죠. 우클릭하면 짜잔! 여기 있네요. 정말 간단하죠? 아주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의 영혼 계곡에서 전설적인 몬스터로 스켈레토사우루스를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소울샌드 밸리에 등장하는데 보시다시피 이 녀석은 깨어나서 격렬하게 발을 구릅니다. 우리는 그 포효를 피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활은 이 녀석에게 효과적이고 제가 본 바로는 체력이 200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약간 느려졌어요. 그렇죠? 그 녀석도 마찬가지죠. 그도 천천히 움직이지만 분노 효과가 발동되면 우리를 향해 달려들 겁니다. 당연히 이 보스를 상대할 때는 많이 점프하고 좋은 활이 필요해요. 소울 스피드 능력이 있으면 더 좋고요. 이 녀석이 그렇게 강하게 때리진 않아요.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요. 물기 공격은 좀 아프네요. 네, 실제로 꽤 많이 체력을 깎아요. 저기 있네요. 그러니까 녀석을 물리치고 나면요, 좋은 갑옷을 꼭 착용하세요. 저는 네더라이트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얻을 드롭인데 공룡뼈라고 하며 이걸로 만들 수 있어요. 방패, 매우 내구성이 뛰어난 방패예요. 뼈 망치는 강력한 무기이고 치명타를 입히면 적을 느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뼈 알인데 기본적으로 현무암 블록과 뼈 블록을 사용하면 소울샌드에서 더 빨리 부화해요. 그리고 우리는 키울 수 있어요. 스켈레토사우루스를 생고기로 길들여서 탈 것을 올리고 높이 뛰고 저항력과 회복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스켈레토랩터는 스폰할 수 있게 해줘요. 보시다시피 제가 길들였어요. 자, 이걸 탈 수 있어요. 즉 이건 생물인데 탈 수 있는 생물이에요. 아, 불타네요. 아, 알겠어요. 좋아요. 불타고 있어요. 꽤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네요. 좋아요. 용암 이터를 물리치는 방법. 여기 용암 이터가 있는데 이건 용암을 먹고 물고 불을 지르고 꼬리로 채찍질하는 현무암 도마뱀이에요. 알겠죠? 꼬리로 우리를 칠 때 넉백 효과가 생길 거예요. 땅에 묻혔다가 플레이어 아래서 나오고 솟아올라 불 패턴으로 폭발할 수 있어요. 화염 저항이 있고 전리품은 용암 이터 스킨이에요. 알겠죠? 이제 서바이벌 모드로 바꿀게요. 사과 몇 개 따고 싶네요. 알겠죠? 이제 시작해볼게요. 알겠죠? 활로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저기 땅에 묻혔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넉백으로 우리를 밀어냈어요. 활을 써볼게요. 활은 안되네요. 활은 안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불태우는 방식이 꽤 좋은데 우리도 그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피글린들도 그를 공격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것도 고려할 만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저기 땅에 묻혔네요. 알겠죠? 그가 우리를 묻을 때 우리는 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전략은 그가 공격할 때 주변을 돌면서 그를 둘러싸고 최대한 많은 체력을 깎아내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아서 더 공격적인 단계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마지막 피해를 주면 용암 이터 스킨을 드롭하는데 이걸로 불타는 턱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원형 충격파로 밀어내고 4초간 불태우는 무기예요. 또 설정한 키로 걸을 때 불을 남기는 불꽃 부츠도 얻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간단해요. 마인크래프트 네더에서 전설적 몬스터로 시든 어보미네이션을 설득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영혼 요새 유적에서 베이모스가 등장합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황소처럼 생겼고 위더 효과를 주며 땅을 흔들어요. 활로 원거리 공격이 효과적이고 전투 중 뿔을 잃어도 머리와 주먹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론상 이 거리에서 일어나고 지금은 여기 위에서 편안하지만 모든 공격이 물리적이라 들었는데 아직 나한테 피해를 못 주네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투가 진행되고 있어요. 한 번의 공격으로 벌써 4개의 하트를 잃었어요. 알겠죠? 방금 떨어졌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방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잡으러 가봅시다. 불에 타면 드롭 아이템을 잃을 수 있으니 다시 스폰 시켜볼게요. 보시다시피 높은 곳에 있으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알겠죠? 이제 물리쳐 봅시다. 알겠죠? 어떤 아이템을 드롭하는지 보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드롭으로 제작할 수 있어요. 위더뿔과 위더뼈를 드롭하는데 이걸로 사이즈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건 범위가 넓고 위더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직선 공격도 가능해요. 그리고 흉곽은 위더 효과에 면역이 되는 갑옷이고 방어력도 아주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해요. 좋아, 여기 엔더스 엔드가 있네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고대탑에 유적에 등장하는데 코러스 아이와 함께 있고 강하게 때리고 순간이동하며 매 공격마다 코러스 감염을 일으켜요. 기본적으로 무작위 순간이동이죠. 패턴은 별로 없지만 한 방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있네요. 황금 사과를 먹고 화살이 데미지를 줄 수 있는지 볼게요. 안 되는 것 같네요. 순간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공격이 그리 강하지 않네요. 한 번 칠 때마다 10의 데미지를 주고 지금까지 감염은 별로 없어요. 기둥을 이용해서 피해를 덜 받게 하고 있긴 해요. 방금 저희를 순간이동 시켰네요. 이 녀석은 꽤 막아내기 위주로 가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도망칠 수도 없고 순간이동을 하니까 거기서 좀 짜증날 수 있지만 좋은 갑옷과 약간의 회복력이 있다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자주 뒤로 순간이동하니까 조심하세요. 드롭은 코러스 크리스탈인데 이걸로 코러스 마스크를 얻을 수 있고 코러스 감염에 면역이 생겨요. 태양 대포가 필요한 코러스 캐논도 있어요. 이건 업그레이드고 코러스 열매로 감염시키는 폭탄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이드가 있는데 클릭 한 번으로 무작위 순간이동이 가능해요. 공격 속도가 빠르고 그게 다예요. 좋아요. 셜커 미믹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 몬스터는 보시다시피 4개의 측면 셜커가 있는 탑에 등장합니다. 각 공격은 우리에게 공중부양 효과를 주고 중력 당김 효과로 낙하 데미지가 더 커집니다. 방어구와 물 양동이가 도움이 될 테니 꼭 준비하세요. 보시다시피 화살은 이 몬스터를 관통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 몬스터와 싸울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보시다시피 물기 공격이 있고 낙하 데미지가 있으니 물을 사용해 착지하세요. 물 양동이가 정말 유용하답니다. 상당히 빠르게 쫓아오고 체력은 200의 체력을 가졌네요. 말하지 않았지만 저기 보이네요. 아니 180이 맞네요. 어떻게든 공중부양을 피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죠. 이제 드롭 아이템을 살펴보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드롭 아이템은 꽤 좋아 보이네요. 보시다시피 일반 셜커와 달리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드롭은 많은 셜커와 대형 셜커 껍질인데 이걸로 공중부양 면역 헬멧과 공격자에게 60% 확률로 공중부양을 주는 셜커 껍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보스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